네, 이번에는 걷기에 지금 신발까지 골라본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럴 땐 이 운동, 다음은 걷기 다음 달리기가 남아 있습니다. 달리기 운동,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체 근육을 키우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니, 다이어트는 알겠는데 하체 근육까지 길러져요? 다이어트로? 달리기로? 예. 달리기는 이제 칼로리 소비량이 걷기보다 두세 배 높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매우 유익한 운동인데요. 이 달리기를 하게 되면 걷기보다 더 많은 근육이 쓰이고 더 많은 근육이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체 근육이 더 강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걷고 나서 있죠. 이렇게 강도를 걷는 거에 익숙해서 강도를 높이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은 분들, 또 운동 성취감을 갖고 싶은 분들은요, 걷지 마시고 달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냥 웬만하면 걷기를 끝내보고 싶었는데 제가 하체 근육이 달리잖아요. 일단 근육이 딸려서 달리기를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달리기도요 그냥 막 뛰는 게 아니에요. 종류가 또 은근히 많거든요. 제가 또 3가지 달리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달리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이어트에 좋은 인터벌 러닝인데요. 인터벌 러닝이 뭐예요? 네, 인터벌 러닝이라고 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체력을 키울 때 많이 쓰는 굉장히 고강도 운동인데요.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좋은 점은 짧은 시간으로 운동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씩 주 3회만 해줘도 효과가 있고요.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가볍게 걷기나 뛰기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1분에서 5분 정도 뛰고 그다음에 뛴 시간에 한 2배 정도를 약간 천천히 걷고 그다음에 다시 뛰고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의 좀 효과가 아주 크게 되고요. 인터벌 달리기 같은 경우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이 30분만 운동해도 한 200에서 500칼로리를 소모하고 또 좋은 것이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애프터번 효과라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몇 시간에서 최대한 48시간씩까지도 열량을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강도 운동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뭐 심근경색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심장에 뭐 심부전이 있다거나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에게 확인받고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5, 1, 2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네. 5분 걷다가 1분 빠르게 뛰다가 2분은 느리게 뛰는 거. 그래서 언젠가는 5, 5, 10까지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5분, 네. 5분, 10분. 너무 복잡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20분씩 운동하면 된다고 하니까 시간 없는 분들은 그렇게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달리기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달리기를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이제 근육 빵빵 업힐 러닝이라는 게 있나 봐요. 업힐이면은 힐이 언덕 아니에요? 하이힐은 아닐 거고 이거는 뭔가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어필 운동, 바로 언덕 달리기 운동입니다. 언덕을 달려요? 기본적인 달리기 운동보다 훨씬 많은 힘이 들겠죠. 근데 굉장히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보통 중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저항이 커지는 걸로 근육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다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어필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근력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으로도 좋은 운동인데요. 심박수가 올라갈 때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언덕을 내려갈 때는 심박수가 더 빠르게 내려가면서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심장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갈 때는 뛰면 안 되는 거죠? 네, 내려갈 때는 무리해서 뛰시다 보면은 발목, 무릎과 같은 관절에 충격을 주면서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려가는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운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쿠션이 조금 좋은 운동화를 착용하시면 좋겠고 천천히 조금 속도를 낮춰서 균형감 있게 걷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나 초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경사진 곳을 오르는 것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 저희 아들 다니던 학원이 굉장히 높은 언덕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강제로 좀 언덕길을 많이 오르고 내렸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 좀 하체 근육 좀 생겼던 걸로 몇 달 좀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엔 회사에서 또 인터벌 러닝 하시잖아요. 아, 내가? KBS에서 우리 박주 아나운서 보면 항상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어딜 막, 늦으니까. 늦어서 매일 늦어서. 막 하시던데요. 아무튼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막 샘솟는 오늘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달리기법 소개해드리는데 내가 하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다.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세 번째로 준비한 달리기 방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주세요. 자, 남녀노소 오케이 슬로우 조깅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거에 관심이 좀 가던데요. 네.
예, 슬로우 조깅, 이제 천천히 달리기인데요. 운동 달리는 초보자들 또 어르신들,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 슬로우 조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슬로우 조깅은 일본 후쿠오카 대학의 이제 스포츠 과학부의 고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어떤 속도로 하느냐면요, 우리가 걷다가 달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속도가 이제 변환 속도라고 하거든요. 이 속도가 시속 6에서 7km입니다. 이 이하로 달리는 건데요. 물론 이제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아프신 분들은 걷듯이 더 느리게 해서 걷는 속도로 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저기 보시다시피 네. 발 앞꿈치, 뒤꿈치가 아니라 앞꿈치로 이렇게 착지를 하면서 걷는 것이고요. 좁은 보폭으로 경쾌하게 종종거리는 걸음으로 하고 팔과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시선을 전방으로 해서 바라보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달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앞꿈치로 달리면 뒤꿈치로 달리는 것에 비해서 체중이 3분의 1 이하로 가볍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령자한테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70.1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81명을 모아가지고 한 12주 동안 한 주당 이제 90세트를 하는데 1분을 슬로우 조깅으로 달리고 같은 속도로 1분을 달리게 한 걸 한 세트를 90세트 매주를 하게 했는데요. 매일 같이 한다고 그러면 한 30분 정도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체지방, 근육 내에 있는 지방들이 막 빠져나오게 되고요. 근육이 활성화되어지고 근력이 생기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분들 또 초보자분들은 이거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교수님, 근데 말로만 들으면 이게 확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서 한 번만 좀 들어왔다만 나가주시는 것도 시연 좀 가능할까요? 네. 슬로우 조깅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예. 발바닥 쪽을 좀 보셔야 돼서요. 네, 보통 네. 이제 전방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뛸 때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거를 우리가 걷는 속도로 가시는 거예요. 이 걷는 속도로 이렇게 종종거려 천천히. 이거구나. 발 뒤꿈치를 네.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잘 배웠습니다. 뛰기는 하는데 속도가 고맙습니다. 굉장히 느리네요. 네, 이거보다 더 느려야 돼요. 더 느려야 돼요? 네. 좋아요. 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네.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겠다는 두 분이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챌린지에 도전장을 내민 2명의 참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된 정주영입니다. 저는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좋아해요. 아예 쟁여놓을 만큼 매 끼니마다 먹을 정도니까요. 근데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심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심장이 벌렁벌렁 더 빨리 뛰는 것 같고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고혈압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혈압약 먹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 일단 무너지는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참가자의 도전 계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50세 고영민입니다. 현재 182에 135kg 초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군것질로 아이스크림과 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술 요거 엄청 좋아하는데 사회생활로 힘든 부분을 이 술로 달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즐거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고 싶습니다. 챌린지 시작 전 현재 건강은 어떤지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봤는데요.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을 알 수 있는 혈액 검사와 혈압, 체성분 검사까지 한 결과 과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고영민님은 심한 과체중이시고요. 간 수치는 AST, ALT가 49에 95가 나왔습니다. 정상치는 40 이하이기 때문에 ALT가 95라는 건 2배 이상 올라간 상태고 이 부분은 이제 심한 과체중으로 인한 지방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화혈색소가 5.7이기 때문에 당뇨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급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이 조절, 체중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주영님은 체성분 검사에서 체지방량이 18.8kg으로 경도 비만 상태십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4로 기준치 200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매우 높으신데요. 147에 111로 혈압이 매우 높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도전을 시작한 참가자들. 파이팅!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그 여성분 정주영 씨는 혈압이 높았죠. 그리고 체지방량이 높았고요. 남성분 고영민 씨는 고도비만 그리고 당뇨 위험성이 지금 고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운동, 뭐 걷기와 뭐 오르기 중에 어떤 운동을 추천하고 싶으실까요? 네, 우선 이제 고영민 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도 비만, 지나친 과체중에다가 당뇨까지 앓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칫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 쇼크도 올 수 있고 무릎의 이상, 하중 때문에 체중 때문에 무릎 이상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걷기 운동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걷기 운동 중에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19, 30분이거든요. 그래서 19, 30분에 반드시 운동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그 걷기를 하시더라도 속도와 시간에 따라서 혈당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혈당을 조절하는 약까지 드신다고 하면 그 운동을 하기 전, 중, 후에 면밀하게 혈당을 체크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저혈당 속고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식사하시고 나서 식후에 운동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 여성분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에 체지방량이 높으셨는데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실까요, 박 교수님께서는? 네,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고도 비만은 아니시고 경도 비만이고 고혈압이 있으셨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단 오르기 같은 걸 추천해드리고 보통 운동 효과가 더 높고 근육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단 오르기를 추천해드립니다.